네, 양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INFP의 내적 성향 극복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 그리고 평일도 인생이니까에 이어서 최근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아주 멋진 책을 낸 우리 김신지 작가님을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신난다. INFP. 네. 최초로 이 촬영 전에 맥주를 마시고 촬영을 하는 작가님이십니다. 그 편집자님이 함께 오셨는데 너무 이제 긴장을 하실까봐 보온병에 맥주를 탁 따라와서 다 건넸다고요. 촬영 들어오기 전에 7모금? 네, 7모금. 작가님 이제 저랑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되고요. 우리 김신지 작가님 먼저 그럼 본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세요. 항상 소개할 때 저 누구신지의 김신지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를 내서 지금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 작가님의 이전 책 평일도 인생이니까를 너무너무 또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작가님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지?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하지?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에서 나오는 거였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네. 우선 궁금한 게 제목을 어쩜 그렇게 다 책마다 잘 지으세요? 앞에 두 권은 제가 지은 제목이었고 지금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는 저기 보이 편집자님이 지어주셨고요. 그 기획안 단계에서 제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건 기획안 때 제목 그대로 책 제목이 된 케이스예요. 제목이 너무 좋다는 것에 일단 감탄을 했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록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펴자마자요, 이 기록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8페이지에 어떤 하루의 끝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정작 따로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쓰느라 불행해지고 만다는. 이런 마음을 내내 안고 살지 않으려면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잊지 않도록 어디든 적어두어야 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면서 또 1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할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해지고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해지겠죠. 모든 삶은 기록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이 자체만으로는 위안이 됐던 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순간이 기록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작가님은 언제부터 기록을 시작하신 거예요? 딱 어느 시점부터라는 건 없는데 20대 때는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행지 가면은 오늘이 진짜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고 여기 다시 언제 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오고 취업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일상으로 옮겨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렇게 본격적인 기록을 하게 된 거는 30대 들어서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읽어주신 것처럼 어떻게 좀 나한테 중요한 순간들 남겨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기록 인간이 된 것이 아닐까. 근데 너무나 또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여행을 다니고 그럴 땐 진짜 기록을 하나하나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딜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정말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우리가 기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기잖아요. 기본적으로 23페이지에 이런 또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어쩌면 일기야말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붙이는 엽서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작가님은 보니까 그래서 이 책에다가 빈칸을 놓고 한번 써봐라 라고 하셨길래 제가 썼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엉망인지 보세요. 2021년 2월 11일 설날 연휴 새벽 3시에 쿠라를 열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전에 스팀 세차를 했고 별로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이 글씨로 쓰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답답해요. 근데 작가님은 글씨로 이 일기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의 그 일기 쓰는 방식 중에 하나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5년 다이어리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너무 딱 깜찍하고 되게 고급져요. 네. 황금인 줄. 근데 저도 처음 봤는데 2018년에 8월 29일, 2019년에 8월 29일 이런 식으로 같은 날짜에 5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말고도 또 몰스킨 이런 것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보통 물어보실 때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건 5년 다이어리인데 읽었을 때 이게 약간 이 구획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이게
조그맣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적으시기에 가장 부담 없는 정도의, 그래서 매일 좀 쓰는 습관 들이시기에는 5년 다이어리를 제일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죄다 인스타 인증에 5년 다이어리를 샀다는 거. 일기를 쓰고 글을 쓰면서 얻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감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44페이지에.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귀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낮 동안 적당한 곳에 숨겨두었던 마음을 일기장은 다 들어주니까요. 작가님이 실제로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그 흔들리는 20대를 보냈을 거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작가님이 일기를 쓰면서 느낀 변화가 뭘까요?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되게 많이 됐고, 그 들여다보니까 감정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기를 쓰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내 회사에서 왜 그 말이 나한테 기분이 나빴지? 친구한테 왜 서운했지? 나 오늘 왜 이렇게 긴장했지? 이거를 결국 들여다보면 아, 일하고 나를 너무 동일시하고 있었구나 라던가, 친구한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못했구나 라던가, 확실히 그 감정 이면에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예전에는 그냥 그런 말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를 그냥 스트레스로 받아들였거든요. 일기 쓰면서 제일 큰 변화는 내가 나한테 그런 사람 돼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굳이 그렇게 바깥에서 찾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나랑 마주 앉아서 매일 대화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일기는 정말 솔직하게 다 쓰시겠어요? 아주 솔직하게, 좀 그런 감정을 적나라하게 쓴다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근데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쓰는 게 조금 더 제 일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록의 방식이요, 글로 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진짜 또 흥미로웠던 게 작가님이 이달에 땡땡을 한다 하면서 월말 결산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달에 땡땡,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거기 뭐 소개한 건 이달의 영화, 이달의 뭐 인물도 있고, 이달의 책, 이달의 문장, 그런 등등이 있는데요. 뭐 마지막 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래서 이달의 인물은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인상 깊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달의 땡땡을 또 모아서 붙인대요. 결승을 붙인대요. 배우배.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올해의 땡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작가님의 2020년에 이달의 땡땡이 뭘까? 이달에 뭐 책, 영화 이런 거는 사실 의식을 못할 뿐 보통 SNS에 좋아서 올리는 것들이 늘 맞아요. 그런 것들이어서, 굳이 얘기해야 된다면 이달의 새로움이란 항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달에 들어서 처음 해본 일이나 만일에 처음 접해본 뭐 음식이든 문화생활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보는 건데, 저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선발된 이달의 새로움, 올해의 새로움이죠. 네. 차박을 시작한 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면서 여행을 네. 너무 좋아하는데 못 다니니까 차에 첫날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이불만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차가 집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트렁크 문만 열면 앞에 바다나 강인 게 너무 신기하고,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가면 아침 산책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안 해본 걸 해본 것 중에 작년에 너무 잘했다, 이런 거였고, 근데 오늘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지금 2월이니까 네. 돌아가면 이 얘기를 적겠죠. 유튜브에 출연했다. 근데 작가님 되게 놀라울 만큼의 지금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주 덕분에. 그리고 작가님이 진짜 이 책의 모든 기록의 노하우를 다 푸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록의 형태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하루에 어떤 것들을 기록하는지, 어디에 뭘 기록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사실 책에는 이거 읽으시는 분들이 이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보면 좋겠다 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담았는데, 근데 매일 하는 걸로는 일단 집에 돌아가면은 이 5년 다이어리 쓰는 거랑, 그리고 원래는 지금 떼놨는데 여기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일기장 덮고 해야 되는 3가지 기록을,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1일 1주 부분이랑, 그리고 매일 아침 하는 그거랑 영감 노트, 요 3가지를 여기 포스트잇에 붙여놔서 얘를 덮는 순간 이러면서 다시 이제, 그거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다 올리는 기록들이어서. 그러면 꽤 많은 기록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흥미로웠던 거는, 저도 이제 인스타를 좀 하니까 1일 1줍이란 해시태그로 작가님만의 부계정을 만들어서 내가 오늘 주운 행복에 관한 거를 기록을 하시는 거잖아요. 67페이지에 1일 1줍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순간을 하나라도 주었다면 오늘도 잘 살아낸 셈이에요.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하나라도 찾아낸 하루가 그렇지 못한 하루보다 나을 테니까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결국 삶의 사소한 아름다움들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주었으면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어 라는 건데요. 그럼 1일 1주분 매일매일 그럼 기록을 하고 계시고, 네. 근데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저한테 그 히읗에 해당했던 순간은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해서 맞아요. 좀 남들 의식하지 않고 제일 자연스럽고 편하게 진짜 오늘 나한테 좋았던 순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1일 1주 해시태그 달아서 비공개로 부계정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간에 대한 기록이 이야기가 나와요. 9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과거라는 다시 찾아갈 수 없는 집을 마음에 품고 사니까요. 작가님, 공간에 대한 기록을 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태어나고 자란 집이 문경에 있는 되게 작은 집인데 문경 가면 항상 있는 우리 집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을 기록으로 남길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이제 무너질 때마다 개보수를 하면서 집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저 어렸을 때랑 근데 어느 순간 왜 나 어렸을 때 뛰놀았던 거랑 마당이 달라졌고 그때 살구나무 자두나무 있었던 것도 지금 다 베어내고 없고 다 달라졌는데 사진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언제까지 지금 모습이진 않을 테니까 그냥 기록으로 남겨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좀 자주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의 하늘을 찍는 거고 지금 나에게 익숙한 공간을 많이 찍어 두신다라는 거죠. 기록을 딱 시작하고 나면은 이 집 거실 풍경도 나중에 보면은 되게 그리워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수시로 남겨두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공간에 대한 기록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작해보면 좋겠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기록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내게 닿은 좋은 말 기록하기, 함께 웃었던 농담 기록하기, 나를 일으켜준 문장들 기록하기, 이렇게 다양한 기록의 그 소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관심 가는 것들 하나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팁을 구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작가님이 지금 낮에는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록이 나의 일의 어떤 효율과 뭔가 그 성과를 높이는 데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한 10년 동안은 종이 잡지 에디터로 일을 했었고 이제 작년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기록은 기록하는 것 자체가 나만의 레퍼런스를 쌓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건 없고 그냥 누가 책을 냈으면 정말 내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목들 그리고 어떤 공간에 갔는데 공간을 이렇게 꾸미는 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게 모아두면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내 일을 할 때 나는 이 포인트에서 좋았는데 그러면 이 포인트를 살리면 누군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록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에게 쿵 와닿았던 점을 딱 기록을 해놨을 때 그걸 조금 비틀어서 내 일에 활용을 하는 거. 그거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계정이 5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 네. 인스타 계정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저녁에 촬영을 해야 됐던 이유가 작가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작가 이렇게 두 바퀴의 삶을 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저 공감을 하거든요. 작가님은 그렇게 두 바퀴를 돌리면서도 이 여유가 되게 느껴져요. 항상 보면서 네. 또 작가님의 책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가님이 지향하는 삶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80%의 최선만 다하는, 최선을 덜 하는 삶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서. 책의 한 말하고도 맥락이 닿는 것 같은데 하루의 모든 걸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 중요한 거, 내가 좀 소중하게 기억하고 싶어진 거를 가려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한 최선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과 성을 쏟아야 되는 일은 열심히 하되 다 잘하려고 하다가 좀 100%가 되는 것 같아서 나한테 그 20% 30%의 여백을 둬야 나는 조금 더 행복하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평일도 인생이니까 최선을 덜하는 삶 이런 말을 했는데 되게 열심히 유튜브 촬영장에 와 있네요. 작가님은 그러면 책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싶으세요?
지금 책 쓰고 나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시골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요즘 좀 편찮으셔서 할머니랑 나눴던 말이나 어떤 할머니가 지금 어떤 모습이신지 그런 걸 조금 더 열심히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생각하고 나면 좀 더 건강하실 때 많이 남겨놓을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 생각 드는 지점이 사실 시간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대화한 거, 지금 할머니 모습 이걸 많이 남겨놔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 부모님 모습을 그냥 수시로 영상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시로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찍고 그 뭔가 그 말을 기록하고 이거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이제 우리 양식이들에게 그냥 뭐 기록에 대한 독려 이런 것도 좋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뭐든 좋습니다. 네. 책을 네. 좀 자습서 같은 거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이거를 골라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남겨보고 싶어 라는 걸 찾으시면 제일 기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써놓고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시간이 쌓인 기록은 사실 그게 무엇이든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건 원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니까요. 이 문장을 좋아하는데요. 자기 삶은 자기한테만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뭐라도 남겨보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작가님의 제가 문장을 몇 번 읽었지만 여러분, 작가님의 이 기록의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작가님 문장이 되게 좋아요. 되게 공감이 되는 문장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긴장 좀 풀리셨나요? 네. 너무 웃겨. 다음번에 또 출연하실 때는 제가 센스껏 텀블러에 맥주를 부어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항상 마지막에 하는 아주 어색한 클로징 하나 있어요. 몸과 마음의 양식당.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구독해야지. 기록해야지.